네, 안녕하십니까. 메가랜드에서 부동산 공시법 강의하고 있는 김병렬입니다. 이번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우리 과목이어서 정말 온몸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마지막 문제 푸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적인 난이도를 평가하자면 좀 어렵게 내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좀 손쉽다라고 하는 지적법에서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뭐 난이도가 있다라고 해도 뭔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깊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구석에서 단어 몇 개를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우리 이제 주의력이 집중하지 않으면 찾기 힘든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요.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흔히 우리 기출문제에 많이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도 출제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4개 중에 한 7문제 정도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 보고요. 나머지 중하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 대부분 이제 중급 정도의 문제들이었고요. 하급 문제도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부가 되시지 않은 분들은 손쉽게 정답을 찾기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 그러니까 변별력이 생긴 거죠. 어느 정도 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충분히 합격점 정도는 맞을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세부적인 완전히 뭐 하나하나 해설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시간을 두면서 하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정답과 간단한 정답 이유 같은 것도 총평 위주로 좀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예상했던 등록사항 문제입니다. 지적 공부마다 등록사항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늘상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주 연명부는 마지막까지 꼭 정리하고 들어가시라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거든요. 특히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것들 있잖아요. 대지권 비율이라든가 전유분 건물 표시 또 건물 명칭 얘네들은 항상 여기만 들어간다라고 했었고요. 공유주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지분이 있다. 그러면 지분은 누구 지분이냐? 그 지분의 소유자가 변경된다는 원인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또 도면이 아닌 장부책에는 다 장번호가 있는 거예요. 자, 소재 지번은 무조건 있는 거고요. 소재 지번을 숫자로 바꾼 고유 번호도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지목에서 걸렸습니다. 자, 지목은 토지 임야 대장에는 정식으로 쓰고 지적도 임야도 약식으로 쓰고 이외 장부에는 지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마지막까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1번이 이거 뭐 무난하게 많이들 맞추신 걸로 좀 듣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거 제가 두 번째 문제. 자, 이거 제가 수업 시간 맨날 6612 그랬거든요. 6개월, 6개월, 1개월, 1개월. 요 1개월 주기가 나왔어요. 6개월 이내 납부, 6개월 이내 지급. 그리고 이의신청 1개월, 또 이의신청 1개월. 알겠죠? 이의신청은 소관청에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럼 소관청이 곤란하면 위원회로 넘긴다 그랬죠? 위원 넘어가서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1개월. 그래서 1개월, 1개월. 요걸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거 우리 종로 캠퍼스에 제가 남자 화장실 비밀번호 6611로 바꿔달라고 해서 다 외우고 다녔잖아요. 6611, 6611 그거. 그 문제가 일일이 나왔어요. 일일이. 그래서 요거는 진짜 뭐 계속 수업 들으신 분들은 뭐 귀신같이 그냥 맞추셨을 걸로 마지막 연습까지 여러 번 했던 거거든요. 자, 다음 3번 문제. 요것도 정말 많이 했죠. 제가 토지 이동 현황 조사계 이거 맨날 외웠잖아요. 요거 소관청이 수립하기 때문에 요거 뭐 승인 안 받고 소관청 시장구청장이니까 시군구별로 하고 부득이하면 읍면도 이것도 여러 번 강조했던 겁니다.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죠. 이거 이 절차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보시죠. 지목은 꼭 나온다라고 했었고요. 특히 제외한다, 예외한다, 예외로 한다 이런 것들 꼭 나오니까 걔네들만 모아가지고 특강태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대로 났습니다. 그래서 운송하면 광천지가 아니다. 이거 많이 했었죠. 또 과수를 집단 재배한 토지는 과수원이 맞는데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따로 대라고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과수원이라고 하면 틀린다 그랬죠. 유적구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자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사적지에서 제한다 그랬어요. 주된 지목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독립적으로 유적구적 기념물이 있으면 사적지가 될 수 있어. 근데 종교용지 안에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로 가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외한답니다. 자, 정수 공급한다. 이거는 수도용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예외가 없고요. 자, 5번 궤도 나오면 철도용지라고 제가 여러 번 했었죠. 궤도, 역사 이런 거 나오면 다 철도용지라고 썼습니다. 이건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죠. 자, 교통운수가 나오는 게 두 개 있다 그랬어요. 도로하고 철도용지. 근데 궤도 나오면 철도용지다. 그래서 지금 4번만 답이죠.
자, 5번 문제. 이거 제가 맨날 했었죠. 토, 건, 가, 용, 권 그랬죠. 그래서 토지 표시와 소유자는 지적공부,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는 건축물 대장, 가격은 개별 공시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리고 그 밖에 권리는 건등기. 외웠었단 말이죠. 그래서 토, 건, 가, 용, 권 딱 고르면 돼요. 자, 토지, 건물, 자, 그다음에 가격. 가격 그죠? 자, 토지 이거 이용이죠.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자, 이용. 자, 토지 표시와 소유자. 요거는 지적공부. 건축 표시와 소유자는 건축물 대장. 가는 가격, 개별 공시지가. 용은 이용 규제.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렇게 했었죠. 그 밖에 권리는 건등기 그랬는데 토지 적성 평가. 요건 그냥 지어낸 겁니다. 이런 거 없어요. 효율적 이용 적성 이런 것들은 부동산 종합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면서 암기하던 토건 가용권. 그죠? 자, 다음 6번. 이거는 문제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올해 공시법 24문제 중에 요거는 제가 이의신청거리가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적 전산 자료 이용 절차가 나올 것이다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해서 여러 번 강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먼저 받고 그리고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전국이냐 시도냐 시군구냐에 따라서 나눠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제도에서 승인이 없어졌다 라고 강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승인 없어졌고 그냥 이용 신청만 하면 된다. 신청만 하면 된다. 나눠서 신청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나눠서 신청하는 건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권자가 누구냐? 관계중앙행정기관 요게 나올 것이다 라고 찍어드렸거든요. 사실 이쪽은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승인제도가 없어졌어요. 승인심사가 나눠서 승인심사한 제도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 참 웃기는 게 법률에서는 개정되면서 삭제. 그러면 시행령에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시행령에서는 아직 삭제가 안 돼서 살아있어 이게. 그 살아있는 시행령 부분을 낸 겁니다. 승인 신청을 받았으면 뭘 심사하냐 이걸 낸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법이 개정된 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시행령이 안 따라가서 개정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를 어떻게 보면 사문화된 규정이에요. 적용하면 안 되는 규정이야. 그걸 가져다가 출제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이거는 모두 정답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지금 시행령에 아직 사문화된 개정되지 않은 그 규정에 따른다면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그 규정에 따른다면 그렇지만 저는 뭐 수업 시간에 거의 이건 수업을 안 하는데 없어졌으니까 시행령도 이건 지나가서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내버렸다. 요거는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파를 할 테니까 이의신청을 좀 해보시는 걸로. 그래서 모두 정답이 제 의견은 모두 정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뭐 저도 뭐 규정 지금 거기 사무되는 규정에 따르는 2번이겠지만 나머지들도 예전엔 강의하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건 개정상을 못 따라가고 잘못 냈다. 승인제도는 없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하여튼 2번으로 돼 있어요. 네, 이건 모두 정답이 맞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6번 같은 거 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 틀려라라고 낸 겁니다. 자, 이 축척 변경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고 절차는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었던 게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치사하게 났습니다. 자,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소관청 친구들 축척 변경위원회 5명에서 10명 여러 번 했던 거죠. 그중에 제일 친한 친구는 위원장 시킨다. 위원 중에 지명한다 그랬죠. 자, 측량을 완료하면 자, 원래 면적과 측량한 면적을 비교해서 자, 변동사 이거 증감 면적이라고 했어요. 증감 면적. 플러스 마이너스 측량했더니 옛날 면적이 달라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토지동 현황조사서 이게 들었단 말이죠. 집원별 조서. 자 집원별 조서 참 치사합니다. 집원별 조서 이것도 여러 번 조사가 아니고 조서죠. 조서. 자 조서입니다. 조서 집원별 조서. 자 요 말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된 겁니다. 사실은. 어렵게는 내고 싶은데 뭘 낼까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말 하나 단어 하나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잘 낸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에 이론을 정리해서 문제를 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어를 이상한 단어 그러니까 쓰지 않는 단어 우리 지적법에서 잘 안 나오는 단어를 가져다가 있는 단어를 바꿔가지고 틀린 점을 만들었다는 거는 사실 조금 출제 적정성으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잘 낸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명확하게 여러 번 강조하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집원별 조서를 딴 단어로 바꿨다.
여기서 틀린 지문이다 이런 거죠. 자, 나머지 20일 납부고지 수령통지. 자, 청산금 결정 공고는 15일 이상 하지만, 자, 결정 공고는 15일 이상 하지만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이렇게 납부고지 수령통지 해야 된다. 이 그림 여러 번 그려드렸던 거죠. 그다음 확정 공고 언제 하냐 그랬죠?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다. 이것도 마지막까지 계속 연습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번 이게 틀리게 낸 거죠. 거의 뭐 평소에 공부하던 내용을 그대로 출제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8번. 자, 이것도 참, 일단 옳은 거 고르시오고 지문이 길죠. 그래서 쉽지 않게 냈다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 부분에서 측량 부분에서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작년, 재작년에 출제가 딱 재작년에 출제했죠.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수행자한테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점, 도근점 성과에 대해서 열람, 등본 발급. 이거는 소관청에게 참고로 삼각점은 시도사 또는 소관청, 그다음에 보조점, 도근점은 소관청에 열람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여러 번 강조했었죠. 의뢰는 수행자에게 의뢰합니다. 수행자. 자, 지적 측량 수행자. 자, 수행자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관청에 신청한다 X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던 내용을 또 낸 거죠. 자, 시도사 소관청은 기준점 3가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자, 이거를 보관하고 일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점은 시도사가 보관하고요. 보조점, 도근점 소관청이 보관하고, 또 열람에 대해서는 삼각점에 대해서는 시도사 소관청이, 보조점, 도근점은 소관청이 열람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거죠. 그다음에 자, 소관청의 의뢰를 받는 데는 여기서부터 틀렸죠. 수행자가 의뢰를 받는 겁니다. 수행자가. 자, 수행자에게 제출이 아니라 소관청에 제출하는 겁니다. 두 개가 바뀌어 있죠. 바뀌었어요. 수행자가 소관청에게 자,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다라고 했죠.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에 냈었던 거예요. 다음 날을 제대로 주면서 이 앞뒤를 바꿔버린 거지. 이렇게 해서 출제했던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거는 4분의 1, 4분의 3은 좋은데요. 자, 두 개 측량기관과 검사기관 또 바꿨죠. 두 개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옳은 것은 3번만 옳은 걸로. 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읽어야 되니까, 이거는 좀 까다롭게 내려고 애썼다라는 게 읽혀집니다. 자, 9번. 이것도 정말, 지형도라는 건 쓰지 않습니다. 지적도, 또 임야도. 저는 궁색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 지적도, 임야도. 자, 이거와 비교해서 표시할 때, 자, 이럴 때 현황 측량을 하는 거죠. 자, 지적, 현황 측량. 현황 측량이 작년에도 답으로 나왔었는데 올해 또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황 측량의 개념을 말을 바꿔가지고 출제했다. 볼 수 있죠. 기초 측량, 경계보건 측량, 자, 말소 측량이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말소할 때도 측량 필요하다. 얼마 없었는지 알아야 되니까. 또 정정 측량, 당연히 있는 것들이잖아요. 면적 증감 있으면 정정 측량 해다가 정정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다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을 했다는 거. 좀 치사하긴 하지만 뭐 여러 번 강조했었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자, 10번. 자, 우리 소유자 정리. 이것도 제가 마지막에 동영모의사에 이걸 등기관으로 넣어가지고 와장창 틀리게 해서 한번 연습을 세게 한번 시켜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등기가 아니라 소관청이다. 그게 그대로 났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신규 등록할 때 첫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소관청이 조사하라고 뭐 준공검사라든가 기재부 장관 협의서 이런 거 내야 된다라고 판결 이런 거 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던 게 그대로 났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4번이 답이죠. 자, 11번. 요 축적 변경 두 문제째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소유자가 소관청한테는 축적 변경 신청을 하는 거고, 그럼 소관청이 시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한다 그랬죠. 축적 변경 신청, 축적 변경 승인 신청 이렇게 해서 신청이 두 개니까 구분하셔야 된다. 누가 누구한테 하는지. 여기서는 동의서 3분의 2 이상 동의서 이것만 들어가면 되고, 여기서는 그 3분의 2 이상 동의서 플러스 의결서까지 들어가야 된다. 두 개를 구분하시라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에 간단하게 3분의 2 이상 동의서 요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관청한테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그죠? 제출하면 그걸 받아다 넣으면서 의결서도 갖다 추가로 넣어야 된다. 이게 승인 신청이라 했어요. 자, 예상했던 부분이 나왔는데 조금 쉽게 났습니다. 이거는. 자, 12번. 자, 요것도 복구 자료에 대해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자, 토지동 정리 결의사하고 자, 측량 결과도 이 두 가지는 좀 암기를 해놓고 하시라라고 했었고 나머지는 뭐 등본이나 뭐 등판 판결 있죠. 예, 등기부 또 소관청이 증명한 거 이런 것들은 대충 감으로 잡아도 찍을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의뢰에서 이건 결과가 아니잖아요.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연습 많이 시켰습니다. 계획도 준비도 뭐 의뢰에서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여러 번 했던 게 그대로 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꼭 암기하고 가시라라고 했었죠. 예. 나머지는 뭐 누가 보더라도 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등본 이런 거 다 복구자료 되겠죠. 판결, 등기부 이런 것들. 그래서 1번이 답이죠. 그래서 무난하게 한 문제 정도는 오류가 있었다라고 보고 좀 단어를 몇 개 바꿔가지고 뭐 이상한 단어로 처음 본 단어를 바꿔서 낸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있었고 그 정도 무난한 출제였다라고 봅니다. 뭐 찍어서 다 맞으신 분들도 종종 계시고요. 예, 틀려도 한 두세 문제 정도 틀리는 게 정도가 좀 변별력은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등기로 넘어가 보죠. 자, 등기. 요거 좀 공부가 조금 체계적으로 돼야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 뭐 간단하게 보면 신청서에 뭐 쓰냐 이거예요. 신청서에 써낸다. 그죠? 근데 등기표 일정본 의무자 거를 제공해야 된다. 신청서에 써내는 게 제공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제공해서 의무자 걸 제공한다. 틀렸죠? 자, 신청서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써내야죠. 이 땅에 대한 정체성을 써내야죠. 이 땅 면적 얼마인데 등기해줘. 써내는 거죠. 당연히 들어갔죠. 표시번호는 등기관이 받아서 표제부에 쓸 때 그 순서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신청서에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신청서에 대표자, 대리인 이 사람들은 보통 주소나 이름 정도까지만 들어가고 등록번호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본인의 등록번호는 들어가야 돼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들어가지만 대리인 같은 경우는 이름하고 주소 정도까지만. 법무사가 대리를 하는데 법무사가 자기 주민번호 써주고 이럴 일 없잖아요. 대리인 그럼 법무사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랑 그 법인의 대표자도 똑같이 봅니다. 대신에 요거랑 조심하시게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있죠? 여기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와 등록번호 다 들어가야 돼. 여기서는 비법인, 교회나 종중의 명칭, 주소, 등록번호 플러스 대표자의 명칭, 주소, 등록번호 다 들어가야 돼. 그렇지만 일반적인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같은 경우는 이름하고 주소만 넣으면 돼요. 등록번호까지는 안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사실은 조금 세부적인 거긴 하지만 제가 원리를 항상 설명해 드린 거라서 신청서에 면적 써낸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간단하게 풀 수도 있었어요. 자, 요것도 뭐 박스 치고 기억 니은 지으시니까 좀 뭐 까다롭게 내려고 한 거죠. 근데 부동산 표시 변경은 단독이다. 그래서 표제부는 한 달 이내 단독 신청해야 된다. 이 부분 이거 언제나 주등기다. 이거 정말 귀가 닳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위, 예를 들어서 A 건데 B한테 넘어가는데요. 자, 이 사람이 채무자인 거지, 채무자인 거고요. 이 사람이 채권자가 있다. 그죠? 근데 이 친구가 망한 거죠. 망했어.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의무자로부터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채권자가 권리자를 대위해서 한다. 그죠? 대위해서 한다. 누가 신청했어요? 얘가 신청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 신청이 됩니다. 물론 얘도 신청인인데 이건 잘 안 따져요. 이 사람이 대신 신청하러 갔다.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래서 대위권이 있으면 그걸 대신해서 행사한다. 그죠? 등기 권리자는 이 사람이지만 신청인은 채권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했다. 그러면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신청입니다. 등기소에 간 사람은 채권자다. 이 뜻이에요. 그죠? 당연히 니은은 틀린 말이죠. 자, 대리는 민법 시간에 많이 얘기하죠. 반드시 행위 능력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뭐 난 괜찮다. 나 이제 좀 약간 좀 부족한 친구라도 내가 대리를 맡기겠다. 본인 의사가 반영됐기 때문에 굳이 행위 능력자인 필요가 없다. 라고 민법의 주로 기본 원칙으로 나오는 겁니다. 미성년자가 대리인 될 수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업으로 하려면 변호사 법무사 자격증이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일반 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제가 A, B, C, D 이렇게 맨날 강의했던 거. 말소. 또는이라고 했어요. 자, 저당권 말소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 취득자가 말소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말소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자, 현재 저당권자. 원래 저당권자는 팔고 빠졌으니까 이 사람은 해당이 없다. 지금 저당권자가 말소해줘야 된다. 저당권 말소 등기하면 무조건 ABCD 그리고 화살표 두 개 잡아라.
라고 했었어요. 저당권 설정자 A, 자, 제3세력자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현재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를 하는 겁니다. 저당 말소, 그죠? 그대로 딱 들어있습니다. 예. 그대로 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세 개가 딱 맞는 말로, 자, 3번이 답이 되죠. 네, 자, 답이 2번이죠. 뭐, 등기부. 중요하잖아요. 무거워. 자, 무거우면 영장 나와도 안 나가. 네, 무거우면. 부속 서류는 영장 나오면 나갑니다. 우리가 낸 계약서 이런 거, 계약서. 이런 경우는 이해관계만 열람할 수 있어요. 좀 더 가벼운 거예요. 등기부가 아니거든. 우리가 낸 계약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등기를 마치면 하나 더 만든다. 부본절 하나 더 만든다. 다 전산이기 때문에 사실 더 만들어 놓는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등기로 옛날에 종이 등기 기록이었는데 전산으로 옮겼다. 그럼 옛날 종이는 폐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없애진 않고 영구 보존은 합니다. 또 옮겨갔으면 옛날 거는 폐쇄한다. 두 개가 합쳐졌어. 합쳐졌으면 합병됐죠. 그럼 이쪽 걸 옮겨 쓰고 이쪽은 폐쇄. 합병해도 폐쇄한다. 이런 거죠. 또 그런 내용을 써놓고 있는 겁니다. 설마 뭐 1번 틀렸다고 하신 분 안 계시겠죠? 자, 영구 보존. 네. 자, 그래서 지금 2번만. 자, 등기부는 천재지변 아니면 법원에서 영장 들고 다 안 나옵니다. 법원에 영장 들고 나오는 건 부속서류, 신청서 부속서류 이런 것들은 영장으로 나오지만 등기부는 안 나가요.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 정도 아니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틀린 거죠. 뭐 쉬웠죠. 자, 16번 봅시다. 이게 여러 가지 짬뽕 냈는데 일단은 좀 생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인데요. 또 대위를 했습니다. 자, 채권자가 대위한다라는 건 채무자가 뭔가 권리가 있어야 돼요. 채무자 권리가 없으면 대위 행사를 못 합니다. 채무자 뭐가 있어야 대위를 행사하지. 다시 A로부터 B로 되는데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고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채권자가 나선 거지. 채권자. 그럼 얘는 채무자. 채권자 시험자 요 관계고요. 권리자 의무자는 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뭔가 권리가 있으니까 그걸 대신 행사해서 내놓으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요 관계가 상속 등기였다. 상속권이 있다. 근데 안 해? 그럼 대신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상속을 포기했어. 포기하면 받아올 게 없잖아요. 그럼 대위를 못 해. 근데 포기도 안 하고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 포기할지도 몰라. 그런 상황에서는 대위할 수 있냐? 이게요. 사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입장을 바꾼 거야. 법원에서 입장을 바꾼 거야. 1심에서는 이거 기간 중에 있으니까 너 나서지 마 이랬어요. 근데 올라가가지고 상급심에서 야 이거는 아직 그 상속이 행사되지 않은 거고 상속권 있는 거야. 대위할 수 있어. 바꿔버렸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시험장에서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둘 다 맞는 말이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데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외우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판단력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너무 중개사 수준의 억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나머지 지문들이 늘상 내던 것들이야. 나머지 지문들 보통 일반적으로 연습 많이 하던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1번을 그냥 역산해서 찍는 거죠. 생소하긴 하지만 나머지들은 사망했으면 바로 들어간다 이런 거였죠. 건물 멸실은 한 달인데 대지 소유자가 대위한다. 뭐 이런 거 여러 번 했던 연습들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하고 있지 않는데 돌아가셨어. 그럼 상속인이 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등기할 수 있다. 상속 인해한 등기 공동신청 이거 많이 했던 거죠. 그다음에 자 한동음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 이거 공식이 있었죠.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 내 거 아닌 나머지니까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늘상 하던 질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1번 생소했어도 이건 틀린 거다. 이 대위권 기간 내에 있으면 아직 상속권이 있다.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면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역산해서 이제 찍어내는 문제입니다. 그 정도까지 좀 침착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맞출 수 있는 거였고, 이것만 보고 이거 처음 보네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당황스러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위를 하려면 그 대위할 권리가 있어야 대위할 수 있다. 채무자한테 뭐가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대위할 수 있다. 라고 동영할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왔어요. 조금 그랬습니다. 자, 17번. 이건 정말 치사한 문제였습니다. 갑구에 거래가액을 씁니다. 맞아요. 근데 어디 원인란에 쓰지 않아요. 권리자 기타 사항란. 기타 사항란. 여기다 쓰는 건데. 그러니까 갑구에 순위번호 있고 순위번호 1순위 이렇게 들어가요. 등기 목적 그러면 소유권 이전 이렇게 들어가요. 접수 몇 년도 몇 월 며칠 제 몇 호 들어가요.
그리고 등기 원인. 등기 원인에다가 이제 매매라고 들어가겠지. 그래서 매매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권리자 기타 사항란. 권리자 기타 사항란 해가지고 소유자 이름 쓰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5억 이렇게 쓴 거지. 거래가액 1로 들어간다고.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야. 이거를 위치를 바꿔가지고 그냥 등기한다 이 정도만 내면 좋겠는데 좀 원인란에 등기한다. 원인란에 등기한다. 이 부분을 낸 거야. 여기다 등기하는데. 요거는 조금 지사했다. 막 위에 막 헷갈리게 막 냈죠. 2개 이상 관할이 같고 막 여러 명 이건 연습 많이 했거든요. 이거 내야 된다, 그죠? 등기소에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했던 건데 그 등기한다 그랬는데 원인란에 쓴다 이래 버려가지고 조금 이거는 당황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였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순위번호, 목적, 접수 이런 걸 자꾸 보여드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냥 기초적인 부분이 연습이 되신 분들은 맞추실 수도 있겠지만 답이 없는데 이렇게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네. 자, 18번. 자,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 이거는 정말로 연습 많이 했던 거죠. 또 나올 거라 그랬어요. 이거 안 쓴다고. 제가 마지막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보존 등기 견본 보여드리면서 이게 빵꾸 나 있다. 이거 안 쓴다. 보존 등기는 이론이고 원리고 없다. 보존 등기 이거 안 쓴다. 또 나올 거다. 그 나왔어요. 1번에 탁 나왔어요. 몇 년 전에도 똑같이 1번에다 요거 탁 넣어가지고 투입을 놓거든요. 이거는 그냥 기출문제 외우고 있으면 그냥 1번 찍고 넘어가는 문제예요. 나머지는 장판 수툭 해가지고 맨날 하던 거, 그죠? 군수하기는 건물 만들다 맨날 하던 거, 또 나왔습니다. 처분제 아니면 직권보존 등기 한다. 전형적이네. 이거 이제 맞추러 준 문제입니다. 사실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정답은 간단하게, 보존 등기는 거기 원인이랑 벼었다 이거지. 1번입니다. 자, 부기등기. 자, 이거 멸시 등기 표제부잖아요. 표제부는 주등기. 자, 요거 금지약정. 요거는 그냥 부기등기 해라라고 법에 딱 써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제가 이건 그냥 부기등기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어요, 그냥. 네. 자, 소유권 이전등 언제나 주등기. 표제부 언제나 주등기. 분필등기 표제부죠. 표제부 언제나 주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전부 표제부죠. 언제나 주등기.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거 맨날 하던 거예요. 네. 또 그런 게 있었죠. 말소등기 언제나 주등기. 그죠? 언제나 주등기 딱 해놓고 조금 생소하게 이제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부기등기라고 낸 겁니다.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자, 20번 환매. 제가 권리직권 환매 이런 것들 요즘 한창 핫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매 나왔습니다. 특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서 이 후에 신청한다 안 된다 그랬어요. 동시에 2개를 신청서 작성해서 동시에 낸다. 그 여러 번 했던 거 그대로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동시 신청이요. 매매대금 매매비용 이거 출제했었죠. 이것도 필요적상으로 출제했었고 기간은 임의적상이기 때문에 그죠? 원인에 있으면 쓴다. 없으면 안 쓴다. 그죠? 임의적상. 그다음에 권리 취득 등기했다 이 말은 돌아왔다는 소리죠. 돌아왔으면 환매특약은 직권만 쓴다. 이것도 직권만에서 많이 하던 거잖아요. 아주 전형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다 그냥 손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가등기 역시 나왔어요. 가등기가 2문제나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자,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 진짜 탈탈 외웠습니다. 가등기 단독 말소할 수 있다. 가등기 단독 말소 진짜 죽도록 했어요. 진짜 죽도록 했어요. 진짜 제발 좀 이거 틀렸으면 난 너무 섭섭해 진짜. 이거 할 수 있다 그랬죠. 단독 신청. 가등기 단독 말소. 그다음에 가등기가 처음 명령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진짜 이거 정말 죽도록 했습니다. 죽도록. 전형적으로 났어요.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의 가등기 1인이 자기 것만은 돼도 전부는 안 된다. 맞잖아요. 1인이 가서 전원이 되는 건 전원 다 혼자 가서 전원으로 하는 거는 보상은 전원 그랬죠. 보상은 전원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 전원은 안 된다. 나머지는 다 각자 자기 것만 해라. 정말 피 터지게 했던 겁니다. 맞는 거죠. 그다음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됐더라도 의무자는 그때 그 사람이다. 이것도 진짜 많이 했던 거. 아주 전형적으로 이것도 맞추시라고 드린 문제입니다. 이것도. 답 4번이고요. 이거는 기출문제로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였죠. 자, 전세권. 조금 특이한 게 들어가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답인데 좀 특이하게 들어갔죠. 이건 조금 이제 어렵게 내려고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마지막 동영 3주차인가 2주차인가에 이짐을 냈어요. 제 기억에 2주차였던 것 같은데 2주차인가 3주차 요짐을 냈는데 그게 나왔습니다. 이게 답으로 나왔죠. 자, 건물에 특정층을 다 빌렸다.
이게 전부냐 일부냐 이게 논란이 있었다 그랬죠. 처음에는 전체 일부기 때문에 일부다. 도면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주장이었다가 아니다. 특정 전부 아니냐. 이거 안 낸다로 개정됐어. 아니, 개정도 아니지. 이거는 판례가 바뀐 거지. 그래서 이게 아주 특이한 거기 때문에 둘 다 말은 맞지만 논리가 다 말은 맞지만 최종 결론은 외워갖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그게 나왔어요. 이게. 저도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답으로 나네. 답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특정 정보면 자 도면을 낼 필요가 없다로 바뀌었어. 그죠? 원래는 이것도 일부다 그랬다가 안 된다, 전부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이게 나왔습니다. 예. 자, 전세금 쓴다 이런 거. 자, 이 대지권, 지분이라고 했죠? 자, 지분은 전세로 못 빌린다. 이거 여러 번 했던 거죠. 전세는 용익권하고 담보권이 같이 플러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 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전세와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다. 자, 이거는요, 주종관계를 푸시면 돼요. 주종관계 푸시면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그겁니다. 그래서 종된 권리자는 이해관계 되니까 승낙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말씀 못 한다. 이거 주종관계를 푸시면 돼요. 뭐 길게 써놓은 거죠. 자, 이거는 조금 일부러 조금 좀 헷갈리게 하려고 집어넣은 문제이긴 한데 하여튼 요 내용이 기억나셨으면 푸시는 거고 뭐 하나 정도 버리셔도 되는 정도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례를 낸 건 좀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작년에 나온 문제를 또 냈습니다. 이거는 자, 소유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쳤을 때 대부분 직권말소 하지만 자, 해당 가등기 또는 당해 가등기 이런 것부터는 말씀 못한다라고 작년에 나온 거 또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소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중간에 껴있는 애들은 내 소유권을 다 침해하기 때문에 다 지워버려라 라고 했었던 거죠. 해당 가등기 또 가등기 전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말씀 못한다 해서 마지막 최종 정리까지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이건 뭐 무난하게 맞추셨을 걸로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24번 이게 작년에 나온 거 또 냈어요. 제가 신탁원부 기록 변경이 나오면 앞에 주어를 보라 그랬어요. 주어를 봐서 등기관은 그러면 직권이고 법원은 그러면 촉탁이다 그랬지. 신탁관리 나오면 안 되고 촉탁, 법원이 촉탁으로 재판했으니까 자기가 재판한 걸 책임지고 등기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법원이 우리 재판에서 잘랐으니까 또 선임했으니까 이 부분을 신탁원부에 반영해야 되니까 등기 좀 하셔 라고 법원에서 등기자 바로 얘기죠. 이거를 촉탁 등기로 얘기하거든요. 작년에 이거 수탁자 단독으로 냈다가 틀린 걸로. 올해는 또 여기 신탁 관리인이 지적시에서 신청한다면 틀린 걸로. 둘 다 촉탁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법원 보고 이 관공서인데 이거는 신청 아닌데 촉탁인데 라고 찾아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얘네들은 뭐 늘상 내던 지문들 냈고요. 그죠? 요거는 등기관 보고 신탁원부 변경 보고 법원 보고 바로 찾아내는 이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었는데 작년에 내고 안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연속해서 났습니다. 네. 요 정도. 그래서 지금 24문제 간단하게 해설을 해봤는데 뭐 사실 뭐 심층 분석은 이제 앞으로 또 차근차근 또 문제집이라든가 우리 기본서에 반영하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뭐 변별력을 어느 정도 주면서 한 7, 8문제 정도는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 정도에서는 충분히 17, 8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무난하게 득점하실 수 있게 출제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가벼운 마음 훌 터시고 결과가 안 좋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결과 좋다고 또 너무 방방 뜰 것도 아닙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제일 제가 걱정하는 건 건강. 너무 또 긴장이 풀어지면 또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유지하시고 또 차근차근 또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들 잘 정리하시고 좋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설 마치겠습니다.